자,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국민의당 상황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이 박주원 최고위원의 DJ 비자금 의혹 제보 보도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던 호남 의원들은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긴급회의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오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엄중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위원, 또 네. 의원단 이렇게 긴급회의를 좀 마쳤습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신속하게 네. 입장을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입장을 전해줘야 된다는데 의견을 좀 일치를 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희 이제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인데 여러 가지 절차, 뭐 당무위원회도 열고 당기 윤리심판원도 열고 하는 절차들이 있지만 네. 당원권 정지 그리고 최고위원 사퇴 이런 부분들을 의원단 또 최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박주원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 사퇴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오갔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에서도 정리가 됐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박주원 최고위원의 주장과 네. 또 언론의 보도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토론을 했는데요. 네. 이런 점에서 본인의 해명이 본인의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크게 뭐 다른 사실과 부합한다 이런 판단들을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8년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른바 DJ 비자금이라면서 제보를 한 게 사실이라고 일단 입장을 정리하신 거네요. 네, 많은 의원들이 네.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인하는 내용도 좀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있고. 글쎄요, 부인이 완전한 부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 취재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전혀 없는 사실을 보도한 건 아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중대한 문제가 당의 앞으로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당은 단계에 따라서 이런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대표도 회의에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했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도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 밝혀지면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침에도 했었고요. 네. 오늘 또 오셔서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대충 그런 방향에서 입장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를 두고 정치권에서의 어떤 음모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을 좀 가져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정치권, 어느 정치권이 그런 음모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논란 이전에 명백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 의혹들이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특히 저희 당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네.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창당된 당인데요. 그런 분에게 허위의 사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정치 공작에 참여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하는 입장들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내 호남 의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철수 대표의 통합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참에 더욱더 그런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압박이 좀 강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뭐 그런 사안까지 뭐 이렇게 연계시켜서 보지는 않는데요. 네. 뭐 그 크게 일정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 호남을 방문하는 거에서도 예. 좀 재고를 좀 하신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뭐 일단 상황이 이제 불거진 거니까 좀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이슈 토크로 이어가죠. 김태현 변호사, 이정렬 국민TV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주원 최고위원의 DJ 비자금 허위 제보 의혹 논란. 방금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국민의당 오늘 회의 결과는 아예 그냥 그 박주원 최고위원이 일을 저질렀다. 네. 이제는 가야 된다. 처벌하고 뭐 저 최고위원직도 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이미 그렇게 정리가 됐죠. 예. 아마 지금 속보 방금 오후 이제 늦게 나온 속보가 당원권 정지, 최고위원 사퇴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최경환 의원 얘기도 뭐 그 예. 얘기인데. 근데 뭐 이 최경환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처럼 이 호남계 쪽들은 뭐 반반은 당연한 건데 박지원 최고위원이 사실은 안철수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박주원. 예. 예, 박주원 예. 최고위원이 안철수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기서 이제 선봉에 써서 호남계 의원들과 일전을 불사했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예. 안철수 대표까지도 박주원 위원 편을 안 들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 명명백백 안철수 밝혀야 대표야말로 된다. 더 누구보다도 더 그렇죠. 박주원 최고위원 예. 편을 들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편 들었다간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이제 야. 완전히. 그러니까 바로 그냥 당원권 정지 최고위원 사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왜 편을 들죠? 그러니까 제가 편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쨌든 자기 계파의 수장인 안철수 대표까지도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제가 당연한 거고 네. 제가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제 기댈 데가 없어졌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뭐 속된 말로 쉴드를 쳐야된다 이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아니, 이거 그러니까- 허위 사실 얘기한 사람 어떻게 편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특히 이미 결정이 난 안철수 거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네. 본인한테 불리한 어떤 게 나오면 전혀 방어막이나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 그 증거 조작했을 때 본인이 영입한 뭐 인재 최초 뭐 이런 수식어까지 달아가면서 했는데 막상 그 터지니까 뭐 소위 뭐 문자 보내도 답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도 뭐 박주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굳이 뭐 감싸 안겠느냐 근데 그럴 리 그거는 없다. 그건 그 안철수 대표의 뭐 인성이나 캐릭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처해 있는 처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고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으면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좀 끌어안고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도 워낙 작고 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살얼음 걷는 듯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박주원 그 최고위원의 이건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그 어떻게 보면 호남이라는 그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는 이런 그 지역을 놔두고 완전히 그냥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건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항상 살얼음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어떤 조직이든 계파의 수장이면 좀 흔들리더라도 어떻게 좀 다독이는 모습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나 몰라라 하니까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우리 속된 말로 쉴드 쳐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의혹이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전병헌 전수석 의혹도 있고 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의혹도 있는데 일단 그 두 건만 하나씩 예를 들면 그게 아직 수사 결과 완전히 종결된 것도 아니고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면 당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박주원 최고위원 문제는 이미 종결이 된 사안이에요. 이 DJ 100억대 CD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는 예전에 이미 재판에서 종결이 돼서 그렇죠. 주장했던 주성영 의원이 벌금까지 그렇죠. 벌금까지 했으니까 그거는 허위 사실인 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럼 주성영 의원이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느냐?
이것도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성행 의원이 계속 입 다물고 있다가 검찰에 자꾸 추궁을 하니까 왜냐하면 제보자가 누군지가 사실 허위사실 명예훼손한테 중요하잖아요. 유무죄를 따질 때. 아, 나 사실 안산시장 하는 박주원 씨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산 찾아가서 박주원 씨한테 당시 안산시장한테 야 이거 당신이 나한테 준 거를 제보한 거 내가 밝혀야 되겠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안산시장 아니었나요? 예. 어쨌든 예. 뭐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려고 할 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나와 있는 얘기라는 거죠, 이미. 이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명명백백한 이렇게 밝혀진 팩트인데 이걸 어떻게 아무리 조직 관리도 좋고 자기 사람도 좋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 감싸 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 변호사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사건이 터진 게 200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벌어졌다고 하는 게 그 당시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당시에 이제 안산시장 출마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아마 뭐 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 당시에 현직 시장을 경선에서 이기고 들어가잖아요. 좋은 거 있으니까 공천 좀 어떻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 정치 세계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떠한 무슨 정치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적도 안 보이는 사람이 현직 시장을 경선에서 이기고 들어간다는 거는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주성영 의원이 나 이거 박주원이라는 사람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 나온 거냐. 이거 사실 근데 예전에 저도 이런 소문을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써 다 나온 얘기인데 이게 왜 지금 나오냐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아까 안철수 대표 말씀하셨는데 좀 약간 이상한 게 이거를 정말 예전에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런 전력이 있다는 거를 안철수 대표가 몰랐다면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정말 그야말로 당내 지지 기반이나 세력이 지금 허약하다. 예,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알았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호남계는 알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런 타격을 주는 거였잖아요. 줄 허위로 뻔했던 나지만.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게 왜 지금 나오나. 그러니까 뭐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친한계에서는 이거 왜 지금 터트리냐. 그리고 호남계에서 왜 그러냐. 그다음에 박지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박지원. 네. 아침에 사실 제가 이게 박지원 최고위원으로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나? 아니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예. 아무튼 그러니까 박지원 최고위원은 알았을 것 같은데 그분도 몰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정치권에서 다 요 부분 알아요. 결론만 제 생각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친안철수계에서는 이거는 호남계의 음모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네. 제 쪽 휴민트 쪽에서. 네. 국민의당의 이제 친한계 의원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제 이정열 이사님의 뉘앙스는 호남계, 국민의당 호남계 쪽에서 흘린 것 아니냐, 아니면 이 얘기가 지금 국민의당의 친한계 쪽에서 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사실은 혹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 약간 들지만 증거는 없는 거죠,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흘렸고 이걸 떠나서 어쨌든 그 부분, 이게 나와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 이건 뭐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대표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예산안 전국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국민의당의 승리자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당보다 국민의당계 내부에 있는 호남계 중진 의원들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굳이 저는 지금 국민의당을 안철수당, 호남당 두 개 당으로 내부 완전히 갈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안철수당보다는 호남당의 승리인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서 아마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이런 문제, 글쎄 연합이라고 굉장히 그렇지만 어떤 협업의 문제는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성과가 하나 있었으니까요. 호남이란 지역 기반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바른정당 쪽으로 가는 그 힘보다 지금 민주당과의 어떤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예산안 전국으로. 가장 타격을 보고 있는 건 안철수 대표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다.
호남에 계신 유권자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것도 허위 사실로 확정된 거를 흘린 사람이 지금 안철수 대표 옆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하게 부르짖고 호남 중진과 강하게 대립하는 사람이다. 이건 안철수 대표가 정말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쪽보다는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나 그쪽,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쪽보다는 호남계 중진 쪽으로 힘이 아주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걸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으로 과연 지금 뚫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왜 이 타이밍에서 이게 나왔을 거라는 거는 저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좀 제가 뭐 야, 증거가 없으니까. 치사하게 그렇게 아니, 자, 저도 동감이에요. 그러시죠? 아니 왜들 이러세요? 무슨 자본- 토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사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온 다음부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철수 대표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한 호남 중진 쪽의 뭐 작전일 것이다. 그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근데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만큼 호남 중진 쪽에서는 이런 거를 오히려 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외에 또 어떤 세력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안에서도 그럴 수도 할 수 있죠. 있는 거고. 네.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 했다고 하기에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아니요. 근데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덕을 보고 있는 게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의당의 그림은 뭘까요?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의당 그림은 국민의당이 분당해가지고 호남 중진들이 민주당 들어오는 거 그건 절대 반대할 겁니다. 있는 당협위원장하고 호남 중진위원들 교통정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바라는 국민의당의 그림은 국민의당의 호남 중진들이 장악을 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보다 이 예산안처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말 위 좋고 매부 좋고 뭐 홍준표 대표 표현으로 빌리자면 위장야당, 안철수 대표 표현으로 보면 중추야당 그쪽으로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안철수 대표에게 괴멸적 타격을 입히는 게 좋다라는 거는 민주당이나 호남 중진 의원들이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앵커가 지금 지적하신 그 가능성 두 번째도 뭐 조금 가능성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호남 중진이 흘렸든 민주당에서 흘렸든 청와대에서 흘렸든 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청와대도 가능성이 아니, 들어있어요? 그냥 한 거죠 뭐. 큰일 날. 그냥 가는. 저기 그거 저기 자, 아무리 빼주세요. 추측이라도.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만약 음모고 허위라면 누가 흘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던져보고 나중에 아닌갑네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거기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은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흘린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사실. 근데 사실 또 재밌는 거는 뭐 청와대나 민주당은 그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될 때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밀어준 쪽이 호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정치의 비정함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예. 미리 하나 꼽아 놓자. 역시 정치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뭐 근데 또 보면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면 예. 정리하자면 결국 이제 아까 안철수 대표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근데 지금 계속 통합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을 나가든지 네. 아니면 정말 이제 강공으로 가는 게 통합을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전당대회나 이쪽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원대회나 그럼 지금 그 인원수로 보면은 안철수계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 후폭풍 과연 이거를 감당하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본인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이번에 제대로 시험대 올라온 거 아닌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냐는 건데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당 깨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호남을 떠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니 그런데 네. 이 기회 차라리 왜냐면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아예 그냥 오늘 이걸로 다 밀고 갑시다. 이제 몇 분 남지도 않았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아니 호남을 버리면은 그다음에 뭘 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런 거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른정당으로의 통합으로 중원 쪽을 장악하고 아마 자유한국당은 극우 보수 쪽으로 밀어버리고 예. 예전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 좀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표를 모아서 다음 대선에 치르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한때 호남을 기반으로 성공한 건 맞는데
호남이 이 사건 이전에도 다시 안철수 대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얼마라고 보세요? 저는 0%라고 봅니다. 저는 호남이 다음 대선에 안철수 대표를 지지할 확률과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할 확률은 거의 같다고 봐요. 그건 거의 0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호남의 이제까지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 패턴을 봤을 때 호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후계자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예전의 친노 세력은 정권을 잡자마자 호남을 멀리해서 아마 집권 세력의 분열이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지 기반을 다져야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호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절대 호남 버리지 않을 거예요. 호남도 문재인 대통령 버리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 이걸 모를까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호남보다는 아마 중원 쪽에 중도 보수 쪽 영남 쪽 공략을 힘을 기울여 머릿속에 마음을 먹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못하죠. 호남을 떠난다는 얘기는. 근데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호남을 떠나는 게 아니라 호남이 이제 안철수 대표 떠나게 생겼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안철수 대표가 호남과의 정리를 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하고 싶었던 뭐 중도 통합 쪽으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게 성공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도박을 걸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김 변호사님께서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의 당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위도 맞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안철수 대표의 역사를 보면 잘 하시잖아요. 그분이 계신 데는 당이 다 깨져요. 예, 아마 잘 하실 거다. 예, 아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론은 김 변호사님이랑 똑같습니다. 잘 될진 모르겠다. 오늘 왜 두 분이서 왜 이렇게 오늘 그러죠 오늘? 예. 지금 문자 온 것도 보니까 무슨 황혜인님 말씀인데 변호사님과 판사님의 대결 두 분 토론 대통합을 이루시는. 대결 안 해요. 근데 호남을 버리는 순간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남는 게 있을까가 제일 궁금한 관건이죠. 사실. 어렵죠.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호남을 끼고 있으니까 유수로 하면은 걸. 그리고 호남을 버리고 바른정당과에서 중도 보수 쪽을 공략하는 순간 뭐 아니면 도죠. 네. 그걸 뭐로 만드느냐 도로 그냥 주자느냐 그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외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승부는 걸어봐야 됐다고. 그리고 이렇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호남은 안철수 대표에게 이 사건 이후로 때문에 네. 떠나나가게 돼 있게 됐죠. 구조가.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법 부장판사가 뭐길래 못하고 그냥 넘어가네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국민TV 이사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한 이슈 토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토론을 했는데요. 네. 이런 점에서 본인의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크게 다른 사실과 부합한다 이런 판단들을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8년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른바 DJ 비자금이라면서 제보를 한 게 사실이라고 일단 입장을 정리하신 거네요. 네, 많은 의원들이 네.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인하는 내용도 좀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있고. 글쎄요. 부인이 완전한 부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 취재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전혀 없는 사실을 보도한 건 아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이런 중대한 문제가 당의 앞으로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당은 당기에 따라서 이런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대표도 회의에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했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도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 밝혀지면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침에도 했었고요. 네. 오늘 또 오셔서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대충 그런 방향에서 입장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를 두고 정치권에서의 어떤 음모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좀 가져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정치권, 어느 정치권이 그런 음모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논란 이전에 명백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 의혹들이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특히 저희 당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철학과 네.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창당된 당인데요. 그런 분에게 허위의 사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공작에 참여한, 정치 공작에 참여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하는 입장들로 이렇게 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 호남 의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철수 대표의 뭐 통합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반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참에 더욱더 그런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압박이 좀 강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뭐 그런 사안까지 뭐 이렇게 연계시켜서 보지는 않는데요. 네. 뭐 그 크게 일정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 호남을 방문하는 거에서도 예. 좀 재고를 좀 하신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뭐 일단 상황이 이제 불거진 거니까 좀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 게 제가 당연한 거고 예. 제가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제 기댈 데가 없어졌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뭐 속된 말로 쉴드를 쳐졌는데 이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아니, 이거 그러니까- 허위사실 얘기한 사람 어떻게 편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특히 이미 결정이 안철수 난 대표 거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네. 본인한테 불리한 어떤 게 나오면 전혀 방어막이나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 증거 조작했을 때 본인이 영입한 뭐 인재 최초 뭐 이런 수식어까지 달아가면서 했는데 막상 거 터지니까 뭐 소위 뭐 문자 보내도 답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도 뭐 박주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굳이 뭐 감싸 안겠느냐. 근데 그럴 리가 그거는 없다. 그건 그 안철수 대표의 뭐 인성이나 캐릭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처해 있는 처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고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으면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좀 끌어안고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도 워낙 작고 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살얼음 걷는 듯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주원 그 최고위원회 이건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호남이라는 그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는 이런 그 지역을 놔두고 완전히 그냥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건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항상 살얼음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어떤 조직이든 계파의 수장이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이슈 토크로 이어가죠. 김태현 변호사, 이정렬 국민TV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주원 최고위원의 DJ 비자금 허위 제보 의혹 논란. 방금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국민의당 오늘 회의 결과는 아예 그냥 그 박주원 최고위원이 일을 저질렀다. 네. 이제는 가야 된다. 처벌하고 뭐 저 최고위원직도 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이미 그렇게 정리가 됐죠. 예. 아마 지금 속보 방금 오후 이제 늦게 나온 속보가 당원권 정지, 최고위원 사퇴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최경환 의원 얘기도 뭐 그 예. 얘기인데. 근데 뭐 이 최경환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처럼 이 호남계 쪽들은 뭐 반발은 당연한 건데 박지원 최고위원이 사실은 안철수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글쎄요. 이제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박주원. 예. 예, 박주원 예. 최고위원이 안철수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기서 이제 선봉에 서서 호남계 의원들과 일전을 불사했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예. 안철수 대표까지도 박주원 위원 편을 안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 명명백백하게 안철수 밝혀야 된다. 대표야말로 더 누구보다도 더 그렇죠. 박주원 최고위원 예. 편을 들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편 들었다간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이제. 야. 완전히. 그러니까 바로 그냥 당원권 정지 최고위원 사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왜 편을 들죠? 그러니까 제가 편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쨌든 자기 계파의 수장인 안철수 대표까지도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 자,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국민의당 상황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이 박주원 최고위원의 DJ 비자금 의혹 제보 보도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던 호남 의원들은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긴급회의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오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엄중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위원 또 네. 의원단 이렇게 긴급회의를 좀 마쳤습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신속하게 네. 입장을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입장을 전해줘야 된다 하는데 의견을 좀 일치를 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제 이제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박지원 최고위원인데 여러 가지 절차, 뭐 당무위원회도 열고 당기 윤리심판원도 열고 하는 절차들이 있지만 네. 당원권 정지 그리고 최고위원 사퇴 이런 부분들을 의원단 또 최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박주원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 사퇴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오갔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에서도 정리가 됐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박지원 최고위원의 주장과 네. 또 언론의 보도